4번이었어. 이번에 답이 4번. 그리고 하나씩 보면 돼.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 이거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더라. 알겠지? 이 정도 어법은 내가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고. 이거 A는 어떻게 풀어야 돼? A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지? 이름을 좀 불러볼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거 이름 안 써있어. 명령이. 왜 이름을 안 썼어? 태어난?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알잖아. 왜 맞아? 여기 내 이름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지연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보는 거지. 그치? 수동인지 능동인지. 왜 그래?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너무 쉽지.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볼 필요가 없이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도 다 변형돼서 나와야 돼. 변형돼서 나왔다는 건 처음 보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너네가 너네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지? 막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이. 그리고 2번은,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B는 is의 밑줄이 서 있잖아, 얘들아. 뭐를 물어보는 거지? 동사에 수일치. 그치, 수일치. 수일치란 얘기는 이 동사를 빨리 주어에 맞추라는 얘긴데, 주어 어디 있어? 왜 is가 맞아? 미팅이 주어지. 그럼 얘는 어떻게? scheduled for Thursday는? 묶어야지.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잖아. 그치? 얘들 어차피 주어는 명사밖에 안 돼.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뭐 동명사나 아니면은 뭐 대절이나 뭐 이런 것도 주어로 쓸 수 있지만 아무튼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묶고 미팅이 맞으니까 is가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3번은 무슨격 관계대명사지? 주격인지 어떻게 알았어? 보자마자.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도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간데 목적 없으면 못 간대지.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오리지널리 원래 빼고 나서 보면 멘트가 동사로서 나왔잖아. 그리고 민투는 원래 의도하다라는 뜻이지. 인젝트는 주입하다라는 뜻이고 넣다, 주입하다. 가솔린은 알잖아. 기름. 우리가 기름을 가솔린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더 많은 가솔린, 기름을 엔진 안으로 집어넣도록 의도됨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가 꾸며주는 건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 선행사는 뭘까? 더 많은 가솔린을 엔진에 집어넣으라는 것을 의도하는 사실 얘들아, 그러니까 근데 좀 알아야 될 게 선행사는 보통 앞에 있는 명사긴 하지. 근데 항상 앞에 있진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이 중국어로 된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이 사실은 add oil이라는 표현이거든. 왜냐면 여긴 어차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묶이는 거거든. 뭐뭐 하기 위한 어떤 add oil이라는 표현. 그래서 얘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그건 해석해보면 다 알겠지? 이 말이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말이 왜냐면 이거는 오일을 더해라, 즉 기름을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 이 말이 사실은 뭐를 의도한 거냐면 원래 의도했던 말은 당연히 기름을 더 넣으라는 말이다. 뭐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선행사는 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아무튼 주간대 뒤에 주어 없는 주간대 맞지? 위치? 그 다음에 D는 왜 틀렸어? 우리 D 선택한 학생들이 있어. 그치? 지우야, D가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조금만 더, 맞아. 빈이 들어가야 돼서 틀린 게 맞고, 근데 이유를 조금만 다시 얘기하면, have 빈 PP와 have PP의 차이가 뭐야? 일단 둘 다 현재 완료잖아, 얘들아. 뭐가 수동이고 뭐가 능동이지? 위에 있는 게 수동이야, 밑에 있는 게 수동이야? 빈이 들어있는 게 현재 완료의 수동태 형태고 밑에 빈이 없는 게 현재 완료의 능동태 형태잖아. 그치? 근데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서 우리가 수동태로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해석이지 해석. 영어로 된 어휘가 근데 요 단어를 몰랐을 것 같긴 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기는 해, 얘들아.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석을 보면 되고 내가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막 되는 건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럼 형태를 봐도 괜찮아. 일단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단어 혹시 알고 있어? modify? modify가 바꾸다, 수정하다 이런 뜻이야. 수정하다, 바꾸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치? modify, 바꾸다, 수정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봐봐. 어휘가 영어로 된 단어들이 바꾸겠어 뭔가를? 아니겠지. 바뀌어 왔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해석상으로 수동태가 정확하겠지, 그치? 근데 나는 이 단어를 몰라. 그럼 항상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 모든 단어를 알 것 같지만 사실 수능장에 가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어. 그럼 얘를 어쨌든 문제를 풀긴 해야 되잖아. 그때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 목적어의 여부긴 하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목적어란 건 명사가 없잖아, 그치? 왜냐면 명사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끝났단 거잖아. 그러니까 되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 그렇게 구분해도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해도 상관없어. 뭐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정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 수동태로서 쓰인 게 맞구나라는 게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쓰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 왜냐하면 주어가 뭐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빈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뒤에를 봐도 얘들아 봐봐. 새로운 표현들, 사실 똑같은 거잖아. 영어가 점점 더 바뀌어지고 있고 새로운 표현들이 얘도 지금 have been created라고 썼잖아. 만들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알겠지? 얘도 그리고 뒤에 지금 명사 목적 없잖아. 어차피 within은 전치사고 전치사는 필요 없거든. 명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 뒤에. 알겠지? 뒤에 막 뭐가 있다고 해서 막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사의 유무를 가지고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게 맞거든. 그치? 이건 너무 쉬웠다, 얘들아.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한 30초 안에 이렇게 슈슈슈 풀었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풀어? 혹시 이거 어떤 포인트인지 알아? 여기 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냐면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가 아니라 이거 이 문제네. 이거를 의도하고 된 문제네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지? 얘는 또 주격인지 어떻게 알았지? 아까 했던 것처럼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관대라고. 목적어 없으면 못 간대고. 누가 봐도 주어.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대야.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시험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 없으니까 동사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이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거든.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되라. 근데 혹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더라도 왜 우리 이제 나중에 너네가 다른 시험지 문제 풀어보면 어법 문제 풀 때 이 전체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알아서 고치세요, 틀린 부분을. 이제 그런 게 얘는 너무 쉽잖아. 사실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알아서 막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쳐놓고 고치세요라고 하는데 주관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동사를 의심하면 되거든. 주관대가 나오는 순간 사실 동사를 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학교에서. 동사 수일치를 시켜야 되더라. 주어를 보고 수일치 시켜야 되는데 주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주관대니까 주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얘를 보고 빨리 수일치 시키려고 했는데 주어가 없어. 그치 얘들아. 선행사를 보고 수일치를 시키면 돼. 선행사. 어차피 선행사랑 똑같아서 주어를 생략한 거기 때문에 생략된 선행사가 주어인 거거든 어차피. 근데 그럼 선행사가 뭐야 여기에서? 뭐 utilize는 참고로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지. 이용하다, 활용하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뭐야? 그 언어지 언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뭐 공동체, 단체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우리 커뮤니티 하잖아. 뭐야 뭐 인터넷 커뮤니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커뮤니티 하는 게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또 공동생활을 하는 곳을 커뮤니티 시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커뮤니티 쓰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럼 여기는 S가 안 붙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선행사를 보고 항상 수일치 시킨다. 너무 쉽다. 알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변형이 없긴 했어. 너네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거 교과서 일부야. 제대로 공부를 했었더라면 사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지, 얘들아. 이 개념으로 쭉쭉쭉 풀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었어야지. 엄청 어려운 어법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뒤로 쭉 넘어가 봐. 7번. 너네 건 제대로 됐지. 처음 이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내게 하나씩 밀렸는데 얘들아 얘도 똑같아. 얘 다 맞았겠지? 7번 봐볼까? 7번의 답이 4번이었지. 괜찮았지 이거는.
그러네, 이거는 많이 맞았네. 진짜 많이 맞았어. 1명, 2명, 3명, 4명, 4명, 5명이나 맞았어. 많이 맞은 거죠. 얘들아, 왜 맞는지 알아? 그걸 좀 정확한 근거를 물어볼게. 일단, 얘들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장 처음부터 봐야 되지, 그치? 그 어법이 걸려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문장을 쭉 확인하면 돼. 일단, paying부터 시작되니까 뭐일 가능성이 높지, paying이? 동명사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 물론 뭐 분사구문이나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동명사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근데 동사가 보여 안 보여? 뒤로 가서 보니까 얘들아? 보여야 돼. 일단 쭉쭉 가볼게. 집중하는 것.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non-verbal message란 건 verbal이 무슨 뜻이지? verbal? 말로 하는 말의. 그럼 non-verbal은 뭐겠어? 그치. 그러니까 말로 안 하는 거니까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버벌이라는 건 말을 하는 거니까 버벌이라고 하는 거고 논버벌은 비언어적인이란 뜻이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가 뭔지 알겠지? 뭘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눈빛이라던가 손짓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그쵸? 주어 괜찮지 않아? 비언어적 메시지에 pay attention to 집중하는 것은. 근데 갑자기 you가 나와, 얘들아. 그치? 그 접속사가 있고 you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일단 묶어야 되겠지. 묶는 게 맞겠지? 그리고 어디까지 묶이겠어? 미안해. 너네 건 이게 올라가 있지. 내려가가지고. 오, 끝까지 묶어버려? 그럼 주어 나오고 끝나는 건데? 집중하는 것은 하고 끝나버리는 건데? 끝까지 묶어버리면? 얘들아, 근데 봐봐. 주어에 지금 뭔가가 걸린 거잖아. 그럼 이렇게 접속사가.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때는 항상 동사 앞에서 끊는데 쭉 가봐. 뭐가 보이지? can make가 보이잖아, 얘들아. 요렇게 끊는 게 맞겠지. 얘는 동사고.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왜 안 보여? 그래서 paying attention to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였고, 그 다음에 이 can make가 지금 동사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너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렇게 알겠지? 너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얘들 앞에 잠깐만 좀 물어보자. 특징을. what의 특징 혹시 얘기할 수 있어? 너네 what 다 알지? 답은 대시였지, 참고로. what의 특징을 얘기해봐. 관계대명사와. 일단 첫 번째는 뒤가 어때야 돼, what은? 거꾸로. 뒤에 항상 불완전해야 돼. 얘들아, 불완전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기가 불완전해야 돼. 여기가 이 what이 답이었다면 what이 이끄는 이 부분이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단 거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즉 명사가 없다는 얘기야. 명사가. 어차피 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동사는 이때 주어가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I want 했는데 want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을 수도 있고 뭐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 보어가 빠져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겠지. 그리고 앞도 확인을 해야 되더라.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얘들아 관계대명 그래 착각한 거지. 관계대명사 what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해봐. 뭐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치? 우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외우지 않았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 말은 앞에 선행사가 있단 거야 없단 거야? 없단 거야. 얘가 이미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명사를. 없단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 얘는 이미 그래서 what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앞에 선행사가 있거든. 그치?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불완전한 건 맞아. send 뒤에 뭐를 보냈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what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what의 또 다른 특징은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는데 꾸며주는 명사가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what이 들어갈 수가 없고 세 번째 특징이 있어. 이것까지만 맞추면 무조건 what이긴 하거든. what은 혹시 무슨 절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웠니 혹시? 어느 자리에, 아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자리에만 what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배웠어? 어느 자리? 명사처럼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만 왓절이 쓰일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이거 지금 주어 자리야? when you send가 만약에 답이었다고 해봐. 이게 지금 주어 자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치?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야? 아니잖아, 얘들아. 그리고 비동사 뒤가 일반적으로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는 대시 선택하면 되고 이 대시 무슨 대시지 지금 여기에서?
못 간대지. 왜 못 간대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 대신? 목적어가 없으니까 못 간대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 아까랑 똑같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주어가 없으면 주간대야. 그치? 근데 목적어 없으면 못 간대. 얘는 주어 있잖아. 못 간대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못 간대로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됐지? 그 다음 얘들아, B는 너네가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어, 사실은. 왜냐면 튠하고 튠드의 차이는 뭐야? 얘는 동사 원형이고, 얘는 지금 어떤 형태를 쓴 거야, 보니까? PP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 뜻은 모르더라도 둘의 차이는 알잖아. 근데 얘들아, 이 앞에를 봐봐.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are가 있어, 비동사가. 비동사 뒤에 원형을 쓸 수 있어? 말도 안, 이건 선택하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건 아무리 그러니까 찍어도 이건 선택하면 안 되지. 이걸 쓰는 게 맞지. 그리고 어차피 이 단어는 지문에 똑같이 나왔던 단어야. 얘들아, 너네 근데 혹시 다른 학교 쓴 학생 있니? 기흥 말고? 나는 다른 학교를 좀 고민하고 있다. 어디? 신갈. 왜 근데 신갈? 좋아. 신갈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신갈 한 3년 전에 했었어. 신갈인데 범위가 제일 많은데. 근데 얘들 보통 봐봐. 이런 지문들이 모의고사 한 지문이잖아. 기흥이 범위가 제일 적어. 이런 지문들이 한 22개 정도의 교과서 한 과가 들어가. 근데 이제 보정은 35개까지. 그리고 여기 신갈은 모의고사 3세트. 모의고사 한 세트 풀어봤지? 그거를 3세트랑 교과서 3권. 그거를 한 달 반 안에. 그런 약간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범위는 많은데 시험은 쉬워. 기흥은 범위는 적은 편이야. 20지문이 엄청 적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약간 변형이 있어버리면 좀 어려운 거잖아. 차라리 뭐 똑같이 나오면 외우면 되잖아, 20지문을. 근데 외워봤자 소용이 없으면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잖아. 그렇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이 아까 말했듯이 50점이고, 그치? 그러니까 전교 영어 13등이 81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그거야, 얘들아, 알겠지? 시험이 어렵다,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변형이 없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래서 are tuned into라고 하면 되고, 왜 우리가 튜닝 한다고 하잖아. 튜닝 맞추고 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하면 주로 밀접하게, 클로즈리 가깝게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 맞추냐면 선생님의 몸의 어떤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에 맞춘다는 얘기는 몸의 언어를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너무 쉽다. 답이 왜 더지야? 맞아. 동명사 주어야.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데, 알고 있지? 짝대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컴마 짝대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버려야 돼? 빼야지. 이걸 왜 보고 있어? 그렇지? 이건 중간에 삽입된 거잖아. 문장 성분상으로 중요하지 않잖아, 얘들아. 빼버려야지. 그럼 사실 이게 주어인 거야. 이거 뭐를 해석하고 있어. 이걸 알겠지?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학생들에게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동명사 주어니까 더즈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쓰진 않을게, 나머지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지 않아. 8번으로 좀만 가볼게.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 나오는 유형인지 알아? 얘들아, 모의고사를 좀 많이, 왜 모의고사 신청 안 했어, 얘들아? 모의고사를 잘 보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지금 보면은 중학교 때 막 다 100점이란 말이야, 솔직히. 100점 엄청 많잖아. 90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한 학교에 원래 A등급, 90점 이상이 반절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다 1등급 받는 거 알잖아, 고등학교 가서. 근데 대부분 중학교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어법, 그냥 문법 잘하고 암기 잘하고 착실하면 사실 90점 넘거든. 그건 팩트야, 이거. 미안해, 그런 얘기. 근데 고등학교는 너네 지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일단 단어 모르면 끝이고 독해가 안 되면 끝이고 다 변형돼서 나오는데, 그리고 어법도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가 없으면 안 되고 뒤에 서술형 봤지? 뭐 주제 알아서 단어 몇 개 주고 몇 자 내외로 영작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고등 내신이 잘 나와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몇 등급 정도를 받는지 확인을 해서 모의고사를 좀 올려놔야 돼. 적어도 2등급으로. 80점대로. 알겠지? 3, 4등급, 5, 6등급이 나오면 일단 내신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더라. 왜 이거를 몰라. 참고로 얘니까, 왜냐면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다 모의고사 유형이잖아. 100% 모의고사 유형이야, 얘들아, 고등 내신은.
21번에서 항상 나오는 함축 및 추론 문제잖아. 함축 및 추론. 모의고사에 항상 21번에 이 유형이 나와. 밑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알겠지? 얘는 내가 어젯밤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서 틀리긴 했더라고. 왜냐면 얘는 사실은 이 앞부분만 읽어도 좀 답이 나오긴 했거든. 전체적으로 글을 읽지 않아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이 있었다고 했어. The greener grass를 우리가 얘가 도대체 더 푸른 잔디라고 했는데 이 잔디가 무슨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잔디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치? 얘를 의미를 찾는 건데 얘를 해석하려면 여기 앞부분만 읽어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앞부분을 좀만 해석을 해보면 그 before부터 좀만 볼게 되나? 그래서 너가 realize 깨닫기 전에. 근데 뭘 깨닫냐면 we are losing.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근데 뭐를 잃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ownership이 무슨 뜻이지? 소유권. 맞아, 소유권. 우리가 own이 소유하다라는 동사니까 소유권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end up, ending이란 표현이 나왔어. 너네 end up이 무슨 뜻인지 알아? end up 뒤에 ing 항상 써야 돼, 문법적으로. 동명사 관용어고 할 때 외우지 않았어? 뭐 spend 시간 ing 뭐 이런 거 할 때? 그치. end of ing. 이거는 ing를 무조건 동명사를 써야 하는 동명사 관용어구야. 무슨 뜻이냐면, 결국, ing 하다. 맞아. 결국 ing 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envy는 무슨 뜻이야, envy? envy. 부러워하다. 그치. 부러워하다. 그치. 내가 글씨가, 내가 이 삼성 패드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 펜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 그래서 글씨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해. 아무튼 이거 봐봐. 그럼 해석해봐.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부러워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를 부러워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how other people live,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 그거를 이제 부러워하게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치? 일단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직 뭐를 찾게 되냐면 더 푸른 잔디를 찾게 된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들 여기서 말하는 더 푸른 잔디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 방금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삶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공경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뭐만 찾고 뭐만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뭔가 더 좋은 삶만을 뭔가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맞겠지, 그치? 그리고 짝대기는 부연 설명이라고 했는데 뒤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것, 즉 우리의 잔디는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greener grass라는 건 뭐라고? 다른 사람의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부러워 보이는 그런 더 좋은 삶 이런 걸 우리가 더 푸른 잔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야? 이렇게 바로 1번 나오는 거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 seem to가 무슨 뜻이야? seem to?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삶인데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어려운 건 없고 너네가 글쎄 아예 몰라서 선택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 나 뭐 선택지 때문에 헷갈리는 건 없었다. 9번은 얘들아 어제 보니까 이 속담을 모르더라고. 얘도 변형이 없었던 문제긴 하거든. 이 속담을 몰라서 틀렸더라고. 내용은 이해가 좀 됐지. 뭐가 중요한 거야 내용은? 일단 임팩트는 재진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주제로 봐도 되더라. 지금 우리는 누구랑 along with 가장 잘 어울리냐면 우리와 뭐한 사람? 비슷한 사람. 그치? 우리와 like us, 우리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비슷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잘 관련되게 만든다고 하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비슷해야만 더 잘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주제거든. 그러면서 속담이 비어있잖아 얘들아. saying은 속담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리고 어차피 이 지문에 나오는 속담은 그래 주제야. 왜 속담을 넣겠어 여기? 유명한 사람 얘기나 속담을 넣는 이유는 그래 주제를 다시 한번 백업해주고 싶어서 넣은 거잖아, 그치? 이 속담, 이 주제야 주제. 그럼 여기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에 해당하는 속담을 찾으면 돼. 그게 2번이야.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Birds of a feather. 노래도 있는데 사실. A feather flock together.
일단 feeder가 뭐지? feeder가? 맞아, 깃털. 하나의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이야. 즉 똑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이지. 깃털이 하나니까 종류가. 플락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모이다야. 얘가 모이다야. 아니면은 사실은 물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 그럼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이 함께 모인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야? 사자성어가 더 어렵지. 아니, 할 수 있어. 사자성어를 얘기해보자. 뭐야, 얘들아? 얘기해봐. 이거 뭐라고 해요? 지아나? 지안이가 어딨지? 지아나. 내자로 뭐라고 해? 유유? 유유 했으면 나와야지. 이 유유가 유유. 빨리 얘기해봐, 유유. 유유상종 진짜 모르는 거야? 유유상종. 얘들아, 유유상종을 모르는 거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 유유상종이라는 우리가 그 사자성어가 있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요거를 좀 알아두면 된다 알겠지?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수업을 할 때 너네 리테일이 혹시 뭔지 알아? 얘가 소매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썼어 너네한테. 만약에 여긴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렇게 썼어. 이 소매가 뭔 줄 알아? 아까 내가 충격을 좀, 내가 요즘 수업할 때마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한국말 설명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구나. 뭔지 알아? 이렇게 소매라고 하면 이 소매가 무슨 소매야, 혹시? 리테일이 땡땡하고 소매로 나올 거야, 단어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니, 얘들, 이 소매는 소매할 때 소매야. 왜, 우리 이거의 반대가 홀세일이거든? 홀세일이 도매야. 소매 뭔지 알지? 왜 우리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도매는 어떤 공장이나 상점에서 상점으로 파는 거, 소비자들에게 직접 거래하지 않는 걸 도매라고 하고, 가게에서 이제 우리 커스터머에게 파는 걸 소매라고 하거든. 그래서 도매업자가 따로 있고 소매업자가 따로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그 소매야. 근데 학생이 진짜 나중에 와가지고 옷소매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이게 도매 소매 약간 이런 거야. 너네 이것도 뭔지 알아? 라던트가 설치류야. 설치류가 뭔지 알아? 맞아. 너네 똑똑하네. 아니 너네 학생 어떤 학생? 설치하는 종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항상 한글은 물어봐야 돼. 아니 실제로 그 단어장에 특히 이렇게 그냥 나와 유유상종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소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래서 한글을 좀 잘 찾아봐야겠더라고.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 얘들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한글도 열심히 하고 한문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 단어들을 좀 다 암기해 두면 되고 유유상종까지. 그 다음에 참고로 6번은 내가 넘어가긴 했는데 6번은 전교에서 한 명만 맞았던 좀 특이한 문제긴 했어. 그거는 설명 안 했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1, 2, 3번이 사실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정정할 줄 알았는데 답을 나중에 정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특이하게 전교에서 딱 한 명만 맞고 다 틀렸다. 좀 특이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아무튼 6번은 그래서 넘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어휘 중에 하나를 볼게. 나 13, 14 중에 어휘 문제 중에 하나를 한번 봐볼게. 근데 어휘 문제 의외로 어휘는 안 어렵지 않아? 그치? 의외로 어휘는 아니야? 얘들아 14번 하나를 봐볼게. 14번. 지금 14번의 답이 3번이었어. 일단 단어를 쭉 봐봐.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14번에는 변형이 없었어. 14번은 변형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을 같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웬만해서는 또 다 맞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 혹시 단어 하나씩 봐보자. inaccurate가 무슨 뜻인지 알아? accurate. 정확한. inaccurate는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알겠지? 좀만 모르면 적어놔봐. 부정확한.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그치? 민감한, 예민한. 그치? overestimate. 그러니까 estimate이 평가하다 혹은 추정하다 이런 뜻이야. 무슨 평가하는 거냐면 과대평가하다.
그럼 얘 반대는 과소평가다잖아. 얘가 틀렸잖아. 과소평가하다가 답이었거든. 뭘로 바꿔야 될까? 밑에 있는데. underestimate이 과소평가하는 거야. 알겠지? overestimate은 위로 평가하는 거잖아. 과대평가하는 거고 underestimate은 과소평가하는 거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치? 전문가고 얘는 반대겠지. 뉴커머는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치? 뭐겠어? 뭐 그치, 뭐 신입이라던가 아니면 초보자라던가 뭐 이런 뜻이 있겠지, 뉴커머는. 그래서 단어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건 없지. 없어 얘들아. 이제 그랬어. 아무튼 이번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얘들아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봐봐. 내가 중간에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 왜냐면 얘도 지금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이었거든. curse of knowledge. curse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어젯밤은 누군가 대답을 했어. curse. 저주란 뜻이지, 저주. 그럼 얘들아, 그 curse of knowledge라고 하면 지식의 저주야. 지식의 저주가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 것 같아?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아?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지, 얘들아? 그치? 뭔가 좋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 이게 지식의 저주겠지. 이게 실제로 전문가 얘기가 나오잖아, 얘들아. 내용을 읽어보면 이따가 우리 같이 볼 건데,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식의 저주라고 부를 거거든. 어떻게 안 좋은지는 내용을 읽어야만 알 수 있어, 알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봐봐. 일단 요게 주제잖아. 그러면 너네가 글을 읽으면서 전문가들은 알면 알수록 더 뭔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더라.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전문인 사람들이야. 근데 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냐면 핸드폰,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remarkably는 뭐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라는 뜻이니까 엄청 중요하지 않고 놀랄 정도로 더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틀려 얘들아? 뭐 당연히 답이 3번이니까 맞는 건데 왜 맞는 건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전문가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전문가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부정확한 게 맞는 거야.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부정확해져야 맞는 거야. 물론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알겠지? 전문가들이 부정확해지고 있어. 누구보다냐면 노비스란 건 초보자거든. 얘가 뉴커머랑 똑같거든. 그래서 초보자 핸드폰 사용자들보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더 부정확하냐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를 판단하는 거야?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릴지. 사람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뭐를 배우는 거야? Use the phone.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치? 얘들 좀 느낌이 오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핸드폰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하다는 거야. 이게 전문가의 약간 오류, 전문가의 저주야. 왜 그럴까? 자기가 잘하니까 그러겠지. 그치? 초보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지식의 주의가 그거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보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걸 학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치? 부정확해지는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저주인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hardly become sensitive라고 나왔는데 요 단어가 엄청 중요했지 얘들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맞다고 생각할 수,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너네 hardly가 무슨 뜻인지 알아? 노력하지 않은.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 근데 얘들아 hard가 열심이야. 그냥 hard가. 그치. 맞아. 얘들아 hardly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부정어라고 불러. 준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준하단 말? 맞아. 약간 비슷하단 거야. 그치? 맞아. 준하단 말이 약간 비슷하단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왜 얘를 중부정어라고 부르냐면 부정어처럼 생기진 않았어. 이거는 사실 너네가 not 이런 것만 부정어로 생각하지 얘가 부정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얘가 들어가면 문장이 부정어로 해석돼야 되더라.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거의 무엇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전문가들이 민감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무조건 틀려. 전문가들이 민감해지지 않는다. 거의 좀처럼 민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어로 해석해야 맞아. 알겠지? 됐니 얘들아? 그리고 동의어들 혹시 아니? 중부정어들? 아마 이건 알 수도 있어. 거의 않다. 셀덤. 나중에 애들이 외워야 되는 게 나중에 부정어 도치를 배워야 돼. 부정어들을 다 외워놔야 도치를 시킬 수 있거든. 셀덤. 아니면
rarely. 들어봤니? 혹시 그냥 본 적은 있지 않아? 태어나서 처음 본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 사실 그건 아니지 않아? 뭐, scarcely.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니면 우리가 little을 작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형용사일 때고 이런 식으로 부사처럼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얘도 부정어로 해석될 거거든. 거의 뭐뭐 않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중부정어라고 부르자. 중부정어. 알겠지? 그래서 외워두면 좋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봐봐 얘들아. 전문가들이 거의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은 거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뭐에 있어서? How hard. 얼마나 어려운지에 있어서. 뭐가? 한 태스크가 누구에게? 초보자에게. 그럼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 이제 맞는 거지. 알겠지?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에 민감하다는 건 막 그거를 되게 집중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야.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다는 얘기야.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야. 맞는 거지. 알겠지? 그치?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조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왜 틀렸냐면 빠르게 보면 이 사람이 힌즈라는 사람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 사람들이 acquire the skill. acquire가 근데 무슨 뜻이야? acquire? 얻다라는 뜻이 얻다. 사람들이 기술을 얻을수록,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수록 이런 뜻이네. 전문가가 될수록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또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과대평가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거지.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지. 뭐를?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skill. 그 기술에 대한 level of difficulty는 우리가 난이도라고 해석하면 되더라. 왜냐면 어려움의 정도인 거잖아. 그치? 그 기술에 대한 난이도를 과대평가해? 막 점점 그 기술이 어려우라고 생각해? 아니잖아 얘들아. 자기가 잘하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막 이거 판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과소평가하는 게 맞지. 과대평가가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점점 좀 낮다라고 더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틀렸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 전문가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얘들아? 전문가들이 지금 이 지식의 저주 때문에 초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잖아. 그럼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너네 필요성. 근데 뭐 할 필요성이야? look at 볼 필요성이야. 근데 뭐를 봐야 돼? The learning process. 배움의 과정을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눈으로 봐야 돼? 자기 눈으로 봐야 돼?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지, 얘들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자꾸 부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 그치? 막 할머니들이 사실은 핸드폰 하는데 뭐 3일 걸릴 수도 있고, 얘들아. 아니면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하나 누르는데. 근데 자기들은 막 한 5분 안에 끝낼 거라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당연히 초보자의 눈을 통해서 이 배움의 과정을 봐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제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5번이 맞겠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 알아두면 된다. 15번 삽입을 하나만 봐볼게. 봐보자 맞았는지. 15번에 잘 풀었네. 왜 2번이야? 사실 앞뒤에 다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일단 accordingly라는 연결어가 있고 뒤에 예를 들어서라는 연결어가 있어서 accordingly가 그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문장이 원인이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맞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예시가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맞는 거고 사실 앞뒤에 다 근거가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앞문장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이게 한 문장이거든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지금. 여기는 좀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뒤를 보면 좀 너네가 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긴 했었지. 왜냐면 이거에 대한 예시가 요거들이니까. 요 삽입할 문장에 대한 예시가 이거들인 거잖아. 알겠지?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정확하게 삽입할 문장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을 해보자. 다른 스포츠들이 만들어 왔어. 너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어댑테이션을 한 걸 만들어 왔대. 내가 어젯밤에도 좀 물어봤는데 너네 어댑트와 어덥트의 차이 혹시 알고 있어? 이거 어댑트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이게 차이점 보이지 얘들아? 얘는 A고 얘는 O지. 이렇게 두 개 차이가 있어. 왜냐면 얘는 뭐의 명사야 지금 어댑테이션은?
어댑트의 명사거든. 얘의 명사는 어덥션이거든, 참고로. 뜻 혹시 알고 있어? 아무거나 둘 중에. 일단 어댑트는 적응하다란 뜻이 있고 조정하다란 뜻이 있지. 그래서 어댑테이션은 뜻이 두 개지. 적응과 조정. 뜻이 좀 다르지, 두 개는. 하나는 어딘가에 적응하는 거고 하나는 바꾸고 조정하는 거고 이렇게. 어댑트는 무슨 뜻? 어댑트? 보통 입양하다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치? 근데 입양하다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뭐냐면 채택하다. 일단 이거는 좀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 우리가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입양을 할 때 보통 아이를 선택할 수 없어, 실제로는. 선택한다고 좀만 외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입양하다, 채택하다, 선택하다 좀 같이 외우면 다 알겠지?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다른 스포츠들이 만들어 왔어. 뭐를 만들어 왔을까? 조정을 만들어 왔겠지. 바꿔왔겠지. 조정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는 바꿔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바꿔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예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하고 좀 문장 몇 개만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은 뭐가 있어? 티볼이란 게 있어. 풋볼은 뭐가 있어? 플래그 풋볼이란 게 있어. 그리고 축구에는 뭐가 있어? 주니어 사커란 게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작은 공, 뭐 더 가벼운 공 이런 거 아니면 더 작은 그 필드, 경기장 막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 스포츠들에 대한 예신 거잖아. 그치?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예신 거지. 그치? 당연히 2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알겠지? 그 다음에 미안, 너무 쉬운 건 맞아. 넘어갈게. 쭉 뒤로 넘어가서 서술형 하나만 보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좀 쉬는 시간을 줘볼게. 얘들아. 서술형. 얘들아, 이거 교과서야. 교과서 이것도. 교과서가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 교과서가 보통 너네가 보는 중3 교과서의 한 3배 되는 것 같아, 길이가. 일단 길이는 그렇지만 1시간에 끝나. 왜냐면 교과서가 딱 지금 보면 알겠지만 2문제, 3문제 나오잖아. 24문제, 4문항 중에. 그걸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얘들아. 어차피 빨리 그 나머지 20몇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타임이 끝나고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모의고사 지문을 나가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교과서야. 교과서가 딱 저렇게 두 덩이만 나왔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교과서였는데 얘들아, 보니까 요 단어를 몰라서 어차피 못 찾았더라고. 내용은 이해가 됐어도. 그치? enrich라는 단어 때문에 못 찾긴 했더라고.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내가 말한 그 단어를 많이 알고 공부를 좀 실력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문제야. 얘들아, 왜냐면 너네가 이 교과서를 이제 모르는 학생은 없어. 근데 사실 나는 통암기 그냥 하라고 하거든? 왜냐면 타학교에 비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달달 암기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욕심 있는 학생들이 특히 그렇거든? 우린 암기를 안 시키긴 해. 우리는 통암기는 절대 안 시켜야 돼요.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통암기 해, 일부는. 근데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다 외웠다고 해도 이 단어 모르면 이미 문제는 끝이거든. 이거 4.5점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정말 성실하게 막 한 달 반 동안 다 따라오고 다 했어 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아니면 서술형 30점. 객관식 다 맞아도 10점이잖아. 이미 7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등급 이미 넘어갔잖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좀 그런 기본적인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것들, 알겠지? 아까 말했듯이 독해. 나는 지금 독해 막 순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막 빈칸이 뭐야, 막 이렇게 되면은 빨리 모의고사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단어가 너무 부족해, 지금. 이거 1학년 단어야 되라. 이거 뭐 엄청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이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단어를 진짜 막 한 문장 갈 때마다 계속 걸려. 그러면 엄청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 알겠지? 단어를 많이 외우고, 저 선생님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저 여자가 도대체 못 알아들었어. 어법 해야 된다고 특강을 듣든 뭐 하든 하라고, 알겠지? 좀 그렇게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서, 알겠지? 겨울방학 때는 다 할 거야. 뭐든지, 뭐 서술형이든 어법이든 독해든 이제 그때는 고등 과정을 하니까. 근데 그 전까지 좀 학원에서 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뭐 너네 담임선생님들 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력을 좀 쌓으면 좋다. 알겠지? 아무튼 그렇고, 얘들아,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빨리 해석을 해봐. 첫 번째 문장부터. 서술형 1번은 쓰지 않았어, 잘? 그치? 보니까 그러네. 서술형 1번은 1명, 2명, 3명. 3명 맞았네, 서술형 1번은. 그치? 이건 왜 틀린 거야? 근데 얘들아. 왜냐면 얘들아, 봐봐. 빨리 주제를 좀만 봐보면, 왜냐면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에 대한 얘기야, 영어 사전. 그치? 나 영어 사전이 요 단어를 몰랐을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몰라도 사실 예시를 읽으면 알긴 하는데, incorporate는 in에서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야. incorporate는 통합시키다 라고 외우면 다 알겠지? 통합시키다. 그래서 영어 사전이 지금 막 통합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뭐를 통합시키고 있는 거야? 단어들을. 근데 그 단어들이 어디서 borrowed, 빌려진, 차용된 단어들이냐면 foreign languages, 외국어로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영어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대. 영어 사전에 외국어로부터 빌려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영어 단어들. 근데 어떤 영어 단어들이야? 외국어로부터 빌려진 가장 유명한 영어 단어들 중에 일부는 뭐를 포함하냐면 여기 예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영어 사전 안에 영어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외국어였던 것들에 대한 예시가 여기 쭉 나오는 거잖아.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뭐가 있어? 뭐를 포함하냐면 여기 좀 해석해볼게. establish terms를 포함한다. establish가 무슨 뜻이지? 확립하다, 원래 설립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establish 드니까 확립된 terms, 단어들, 용어들이란 뜻이잖아. 이미 확립됐다는 뜻은 유명한 단어들이란 뜻이 알겠지? 유명한 단어들.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확립된, 이미 잘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치해지 예를 들어서 예시가 총 쭉쭉 나오네. 이렇게 첫 번째 뭐야 얘들아? 어디 나라 말에 있는 일본어에 있는 쓰나미, 이모지, 그 다음에 오리가미는 종이접기 같은 거 우리가 오리가미라고 하거든. 근데 이모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이모티콘을 이모지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사실은 영어인 줄 알았잖아. 일본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 사전 안에 다른 나라 말들이 차용돼서 들어가 있단 거지. 첫 번째 일본어에서 예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데니시는 어느 나라야? 덴마크야, 맞아. 덴마크에 있는 휘게라는 단어. 덴마크어인 휘게라는 단어. 그리고 너네 키오스크는 알지? 그 주문하는 거. 근데 그 키오스크 영어인 줄 알았잖아. 어느 나라 말이래, 사실은? 터키 말이야들아. 터키어인 키오스크. 막 이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gained 얻었어. 뭘 얻었냐면 the worldwide currency. currency는 원래 통화, 돈이란 뜻인데 통용이라고 쓰였어. 알겠지? 전 세계적인 동시에 사용하는 통용이라는 걸 얻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한류지. 코리안 웨이브는 한류잖아. 한류가 has spread globally.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 단어들, 그치? 막 이런 단어들이 또한 지금 have been added, 더해진 거지. 이 영어 사전들이 알겠지? 그래서 총 예시가 나라가 총 4가지가 나왔지. 4가지 언어가 나왔지, 그치? 일본어, 그 다음에 덴마크어, 터키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치? 이런 것들이 외국 사전, 영어 사전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끝났잖아. 영어 사전 안에 다른 나라 말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게 유래 주제잖아,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일본어로. 제목이 생각보다 어려워, 얘들. 왜냐, 제목은 생각보다 함축적이야. 이 글을 전체에 아우르는 제목은 생각보다 좀 함축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 in rich가 무슨 뜻이냐면, rich가 부자인 말고 무슨 뜻이 있어? 풍부한, 그치? 많다란 뜻이 있는 거지. 뭐 돈이 무조건 많은 거 말고도 막 맛이 리치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뭔가를 풍부하다고 할 때 이거 리치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얘는 풍부하게 하다. 보통 인이 붙으면 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풍부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해석이 되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외국 언어가, 그치? 외국 단어들이 뭐를 풍부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잖아. 영어 사전 안에 외국어들이 포함되면서 영어 사전을 더 풍부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두면 된다.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풀리지? 질문이 뭐야, 얘들아? 봐봐. 질문이 어떤 언어들이라고 물어봤는데, 알겠지? 언어야, 언어. 단어가 아니야. 왜 여기에 도대체 이모지 이런 걸 쓴 거야, 얘들아? 어떤 언어들이 have contribute to, 일단 contribute to가 무슨 뜻이야? 어디에? 응? 왜, 얘들아? 그러지 마.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알겠지? 어디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들이 기여해 왔냐, 이렇게 알겠지? 기여해 왔냐. 어디에 기여해 온 거야? 익스펜션은 뭐야? 확장, 팽창, 이렇게 퍼지는 거 얘기하는 게 확장이나 팽창, 익스펜드의 명사 형태잖아, 익스펜드. 그치?
이 영어라는 어휘의 확장에 어떤 언어들이 기여해 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더라? 언어를 물어봤다고 단어가 아니라 첫 번째는 제페니즈, 두 번째는 데니시, 세 번째는 터키시, 코리안 이렇게 써야지. 한국어, 뭐 덴마크어 이렇게 써야지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쓰는 게 아니라 알겠지? 됐지? 오늘 지한이가 맞았네. 맞았고 여기 지우도 그래도 그 한두 개 빼고는 맞았어. 그치?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변형이 조금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 빈칸이 이렇게 나오면 뭐 외우면 나중에 내가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통암기는 안 시키지만 주요 문장은 암기시키긴 하거든. 암기시켜서 배열을 좀 시켜 매 시간. 근데 이제 배열을 연습을 할 때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변형돼서 나오면 구조를 모르고 막 달달 외웠던 학생들은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걸 알아놔야 되더라. 이거는 일단 주제를 좀 잠깐만 빨리 얘기하면 얘들아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를 쓰니까. 참고로 얘들아 많은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고 것이 나오면 여기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서 뒤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앞에 약간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면 뒷부분 뒤집히는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긴 해. 문제를 좀 빨리 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view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잖아. 잠이라는 것을 뭘로 여겨? 그것만 얘기해봐. 잠은 좋은 걸로 여겨? 잠을 좋지 않은 걸로 여겨?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제 말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 다운타임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다운타임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어차피 웬이 꾸며주고 있잖아. 그 다운타임이 뭔지.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잠이라는 건 뇌가 꺼지는 때고 그치? 몸이 쉬는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됐지? 그럼 얘들아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이냐면 가동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다운타임이라고 얘기해. 가동되지 않는 시간. 그래서 근데 사실 나도 보니까 언뜻 보니까 약간 좋은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 잠이란 거는 그러니까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몸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약간 버리는 시간,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대부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라고 하면서 내용이 바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는 동안에 사실 너의 뇌는 지금 막 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은 예를 들어서 기억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란 뜻이잖아.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던가 사실은 잠자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잠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잠을 자야만 그치? 잠을 자야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장기 기억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알겠지? 이 빈칸은 그래서 자는 동안에 연구가 드러내기를 자는 동안에 뭔가 우리 뇌는 많은 활동을 할 거야. 잠이 되게 중요해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돼. 그치? 그리고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연구가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넘버 오브가 무슨 뜻이야? 넘버 오브? 많은 이란 뜻이지. 많은. 바이털은 무슨 뜻이야? 필수적인. 그치? 많은 필수적인 어떤 타스크스, 업무들이야. 이거 동사야, carried out? 동사가 아닌 이유가 있어. 왜 동사가 될 수 없어? 목적어가 없거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묶여야지. PP로 쓰인 거지. 과거 동사가 아니라. 그치? 얘가 만약에 얘가 수행하다는 뜻이야. carry out은 수행하다, 실행하다. 근데 실행했다 라고 할 거면 뭐를 실행했는지 명사가 있어야 돼. 내가 항상 목적어는 명사라고 했잖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잠자는 동안 실행된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치? 잠자는 동안 실행된 많은 어떤 이런 필수적인 업무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너가 실제로 자는 동안에 너의 뇌는 막 이런 거 해. 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답이 봐봐. 얘는 좀 답지를 봐볼게. 이렇게 나왔어. Your brains가 나왔고 동사로서 help가 나왔어. 얘들아 근데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도와준다. 원래 문장은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원문이야. 하고 뒤에 이렇게 똑같이. 차이점 알겠어? 얘들아 일단 원문은 몇 형식을 썼어 help에? 3형식을 썼지. 얘들아 help가 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3형식으로 쓰려면 목적어 자리 어떤 형태를 쓸 수 있어? 원형과 투부정사. 여기 to 빠져도 괜찮지. help의 목적어는 원형과 투부정사지.
얘들아, 근데 지금 밑에는 학교 시험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나왔던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5형식으로 바꿔놨잖아, 지금. 도와준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이라고 해서 지금 5형식으로 바꿔놨어. 이 정도는 너네가 단어 보면서 대신 조건이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야, 얘들아. 단어 쓰라는 거 하나도 안 쓴다던가 아니면 막 문장은 맞았는데 하나를 빼먹었다던가 막 이러면은 무조건 틀리거든. 그래서 조건을 잘 맞춰서 쓰면 되는데 요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 3형식에서 5형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도 괜찮아, 메인테인 앞에? 5형식일 때? 2가 들어가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헬프는 5형식일 때도 목보 자리에 to 원형이고 3형식일 때도 목적어 자리에 to 원형이 알겠지? 그래서 to 원형을 무조건 외우면 돼. 헬프는 무조건 to 원형이다 이렇게 외우면 다 알겠지? to 원형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는 to maintain도 되고 여기도 to maintain도 되고 둘 다 된다라고 암기하면 되고 괜찮지? 그래서 얘들아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활동들이 도와주는 거지. 사람들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또 뭐를 도와주냐면 얘들아 원래가 뭐였냐면 얘도 변형이 있었어. 원래 allow가 아니라 enable이었어. 원문은. enable이 무슨 뜻이야? 5형식 동사로서? 가능하게 하다. able하고 비슷해. 내가 얘기했잖아. 형 이런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하게 하다라는 의미야. 너네가 able이 가능한이란 단어란 거 알고 있잖아. 가능한.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하게 하다. 알겠지? 그럼 얘들아 똑같지? 허락하는 거나 가능하게 하는 거나 똑같잖아. 지금 내용이. 그리고 목보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것도 똑같잖아. 너네 enable 목보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를 외우지 않았어? 좀 많이 나와. 알겠지? enable. 그래서 얘들아 얘는 허락한다. 가능하게 한다.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펑션은 무슨 뜻이야? 펑션? 기능하다. 얘들아 이 단어는 몰랐어도 괜찮아. 어차피 지문에 있었던 단어 똑같이 나온 거거든. at one's best라고 나왔잖아. 최선으로 라고 해서 최선으로 알겠지? 그리고 once는 항상 뭘로 바꿔야 돼? 이거 잘 바꿨더라고. once는 항상 뭘로 바꿔야 돼? 너네 왜냐면 주어진 단어 보면 이게 once라고 나와 있어. once라고. once. once는 소유격인 거 알지? 그치?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면 at their best.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at my best. 만약에 그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at her best 이렇게 알겠지? 그때 좀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once를 그대로 썼으면 안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영작을 했었으면 요 정도의 변형 정도는 그치? 좀 대비해서 할 수 있으면 된다. 쓸 수 있었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서술형 하나만 보고 맞춰볼게 얘들아. 다 볼 수 없고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거가 뭐냐면 두 개를 봐볼게. 4번하고 6번 거의 다 보긴 하네. 4번하고 6번 5번 둘 다 봐볼게. 서술형 4, 5번. 서술형 4, 5번. 왜냐면 이건 완전 변형이었거든. 이거 맞춘 학생이 사실 없어. 그래서 우리 그 98.5점 받은 학생도 여기에서 사실은 깎였어. 여기서 그 one-like를 못 써가지고 좀 어려웠어 이건 실제로.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읽었을 때 주제는 뭔 거 같아? 혹시 이해가 좀 됐니? 얘들아 우리 인간 사회가 operate는 작동하다, 작동되다 이런 뜻이지. 인간 사회가 작동을 해. 뭐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 우리 내 예시를 읽어보니까. 참고로 여기는 원래 없던 문장들을 넣어놨어 학교에서. 이 정도 변형은 될까? 변형이란 게 뭐 단어 변형 이게 아니라 지문을 이만큼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지문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완전 내용은 똑같지만 구조를 다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얘도 원래 원문에는 여기가 없었는데 넣어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너네가 이걸 알아서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원래 이 시험을 본 이 당시에 올해 시험 본 아이들도 이 문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읽었다는 거잖아. 이제 봐봐. 인간 사회가 작동을 해. 뭐를 바탕으로 작동을 하냐면 빈칸을 바탕으로 작동을 한대. 그리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prepare for.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준비하냐면 예기치 못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 근데 얘들아 아까 인간 사회가 뭐를 바탕으로 돌아가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기치 못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뭐를 바탕으로 돌아가는지 뭐에 의존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계속 다음 문장 읽어보면 그리고 climate predictions라는 표현이 나와. prediction이 무슨 뜻이야? 우리 predict는 알잖아. dict가 동사니까 걔가 예측하다, 예상하다니까 얘는 걔의 명사로서 예측 혹은 예상이라는 명사겠지, 그치? 예측이나 예상. 그럼 얘들아, climate predictions는 기후 예측이라고 해석하면 돼. 기후 예측. 기후 예측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estimate of future. 미래에 대한 우리 아까 estimate가 overestimate, underestimate 했었잖아, 그치? 무슨 뜻이었지?
그치. 불과 얼마 전에 했는데, 그치. 한 30분 전에. 과대평가하다, 과소평가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약간 평가치, 아니면은, 그러니까 추정하다라는 뜻도 있어. 추정값, 추정치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추정치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예상이 미래에 대한 추정값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기후에 따라서, 그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치? 기후 예측이 미래값에 대한 추정치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후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괜찮니?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시를 빨리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다른 거 알지? 인도에 있는 농부들이 우리 영어 지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상식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 이 인도에 있는 농부들이 그 언제 작물을 심을지를 알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부들은 몬순이 뭔지 몰라도 되냐. 비 종류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그치? 그래서 비가 2번 온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비스트는 수확이잖아. 수확을 2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씨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나 뭐 예측하는 게 지금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예시를 읽으면서 여기는 아까 여기 나온 것도 그렇고 기후 얘기가 들어가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원문이 뭐였냐면 이게 엄청 어려웠던 이유가 얘들아. 원래 원문은 그냥 단순히 요 문장은 남아있었고 여기가 추가된 거였어. 이거는 원래 원문하고 똑같이 있었어. 원래 원문은 예측하는 거, predicting, 예측하는 거. 근데 미안해. 원래 원문은 예측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knowing, 아는 거. 예측하는 거는 바뀌는 답이었지. 아는 거. 근데 뭐를 아냐면 그냥 the future weather 하고 끝났어. 되게 간단하지. 이게 원래 원문이었어. 되게 간단하지, 얘들아. 근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 현대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미래의 날씨를 아는 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치? 미래 날씨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치? 그래서 비가 올 거라는 걸 아니까 수학을 2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거고, 비가 뭐 언제 오는지 아니면 뭐 날씨가 어떤지를 아니까 언제 작물을 심을지를 아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꿨어야 됐잖아. 내가 뭘로 바꿨냐면 이건 아무도 진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었더라고. 그때 보니까 일단 knowing을 predicting으로 바꿨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라고 바꿨어. 그 다음에 너네 one like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었어야 돼. one like. 답이 이거였잖아. predicting what the future climate might be, 아니면 predicting what the weather might be like,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 뭐 얘를 주어로 잡아도 되고 얘를 주어로 잡아도 되고 똑같은 얘기니까. 날씨 뭐 미래 기후나 날씨나 똑같은 얘기지? 얘들 one like는 무엇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무엇처럼. 너네 how랑 똑같다고 배우지 않았어? 무엇처럼. like가 없으면 안 되지. 무엇이 아니라 무엇처럼일지. 그럼 해석하면 예측하는 것. 근데 뭐를 예측하냐면 미래 기후가 혹은 날씨가 무엇처럼일 수도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like를 저기에 써야 되는데 저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못 썼지.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못 썼지. 알겠지? 그래서 그때 학생이 막 like를 딴 데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깎였었다. 어렵다 one like. 근데 저 구문 많이 나와야 되라. 무엇 같을지 이렇게 알겠지? 무엇처럼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좀만 더 다시 올라가 볼게. 그래서 원래 우리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 그런데 in addition to agriculture 라고 나왔어. in addition to가 뭐지? 근데 차이점이 있어. in addition이 게다가, 그치? 게다가 너네 막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이런 거 배웠지. also, 그치? 연결어들. 이게 빠져야 게다가 연결어고, in addition to는 전치사지, 전치사. 이것도 너네 그 전치사 to ing 동명사 할 때 배우지 않았어? in addition to ing? 그치? in addition to는 전치사야, 얘들아. 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의미는 비슷하지. 게다가 라는 것처럼 약간 첨가처럼 뭐뿐만 아니라. agriculture는 무슨 뜻이야? 농업.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농업. 알겠지? 농업.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오늘 질린 거 아니지, 얘들아? 근데 아주 2회 더 남았는데, 이제 취소하는 거 알지? 2회 더 남았다, 우리가. 근데 얘들아, 다음 시간에 사실 성지국어를 풀 건데, 조금 쉬울 거야. 내가 신갈도 좀 구해볼게. 신갈은 내가 안 했어가지고 시험지가 없는데 신갈도 한번 풀어보게 해줄게. 문제는 쉬워. 아무튼 농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유형은 비슷해. 어차피 다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서 나올 거야.
농업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왜냐면 지금 앞에서 기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예시들은 다 뭐에 대한 예시야?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예시긴 했잖아. 작물 언제 심을지, 수확 언제 할지, 그치? 근데 사실은 이 기후가 농업뿐만 아니라라고 하면서 뒤에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얘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실제로 농업도 농업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이 미래 기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주어부터 쭉쭉 문장을 써야 되는 끝났으니까 전치사고가. 그래서 얘는 사실 없던 문장이었어 완전히. 저거는 지문에 원래 없었어. 그래서 너네가 알아서 영작을 하면 됐었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었지, 그치? 그래서 the knowledge of weather, 뭐 weather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the future climate라고 해도 되게 두 개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이었죠, 어차피. 아무튼 미래의 날씨에 대한 지식, 미래 날씨를 아는 것이란 뜻이지. 그것이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 뭐 도로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그치? 뭐 집을 난방 시설을 할 때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가 바닥에 이렇게 온도를 하는 이유가 사계절 중에 막 겨울이 춥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막 다른 나라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북이 아니라 어디야? 아프리카를 가. 뭐 난방 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온돌 이런 게 아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쨌든 생활 전역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치? 이런 것도 우리가 내신할 때 좀 다시 한번 알려주더라. affect는 뒤에 보통 on을 많이 쓰거든.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근데 이런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가 influence, affect, impact 다 있잖아. on을 절대 쓰지 않거든. 동사일 때는. 명사일 때 쓰는 거 알지?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이렇게, 그치?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언제 하냐면 이제 내신을 실제로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하잖아. 그 예비 볼 때 수업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런 세부적인 거는 너네들 다시 한번 알려주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이 문장이 원래 없던 문장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막 예측할 수 없잖아. 우리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물론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기는 해. 왜냐면 우리가 변형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 학원에서. 내신 준비를 할 때. 근데 이제 영작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걸 항상 알려주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하고 계속 연습하면은 충분히 영작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30점 만점 영작은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5번까지만 보고 시작해. 끝내볼게. 얘들아, 5번은 근데 해석을 안 해도 주제부터만 얘기해볼래. 너네가 주제를 정확하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해석을 안 하고 못하면 얘기를 못하면 좀 해석을 해볼까. 왜냐면 뭐가 뭐에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이 글은 완전 바꿨어, 학교에서.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다 달라, 얘들아. 근데 이제 어차피 이 글을 공부한 학생은 주제는 안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어느 정도만 읽고 바로 주제 영작으로 갈 수 있긴 했거든. 너네는 이제 다 읽어야 되잖아, 모든 문장을.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완전 통으로 바뀌었어. 이런 거 막 약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런 문장 자체가 아예 뭐 realm 이게 영역이란 뜻인데 이런 단어는 아무 데서도 나온 적이 없어. transformative 이런 단어도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알아야 조금 더 너네가 푸는데 좀 자유롭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일단 그룹 테라피란 얘기가 나왔고 몇 가지만 좀 볼게 얘들아. 그룹 테라피가 뭐지? 테라피는 뭐야, 테라피? 뭐 무슨 테라피 하잖아. 보통 치료나 치료법을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룹으로 모여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룹 뮤직 테라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 그룹으로 음악을 하면서 약간 치료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어차피 뒤에 실험 나오거든, 실험? 얘들아, 실험이 나오면 결과만 보면 돼.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결과는 이 그룹으로 모여서 한 음악 테라피가 어디에 좋은지 이제 알 수 있겠지, 정확하게. 근데 여기 결과를 읽어보니까 이 실험 결과가 뭐야? 그룹 뮤직 테라피가 뭐를 향상시켜줬대? The quality of participants' life. 이 참가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대. 그리고 in other words는 즉 다시 말하자면 앞문장에 대한 반복이지.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늘 나왔네.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그치? 어디에 참여한 거야? participate in. 이 그룹 뮤직 테라피에 참여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의 전반적인 오버롤한 멘탈 헬스와 웰빙은 건강이지 이런 것들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얘들아? 정신병이 있는 약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음악 테라피를 하면 이런 것들이 향상되더라 라는 게 글의 주제야. 그럼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안 바뀌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바뀌었어도 이 주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주제를 진짜 한 100번 얘기하거든 얘들아. 우리가 매 시간 지문을 설명해. 내신할 때 지문 설명하고 나면 그 지문 시험을 그 다음 시간에 무조건 봐야 돼. 근데 그 지문 시험에는 주제를 쓰는 것도 있고 모든 문장에 대한 뭐 동의어들 아니면 모든 문장에 걸려있는 문법들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준 거 다 쓰라고 하거든. 그래서 웬만한이 아니지. 모든 학생들이 이 주제를 모를 수가 없다. 그럼 얘들아 사람들에게는 개인들에게는야 어떤 개인들이겠어? 정신병이 있는 개인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룹 뮤직 테라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끝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이제 누구나 사실은 안 상태에서 이걸 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하긴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는 전치사구니까 여기 동사 쓸 학생은 없잖아. 지금 개인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개인들인지 후가 꾸며졌었지 아까. 그리고 정신병이 있는 이라고 들어갔었어야 돼. 그럼 정신병이 멘탈 일리스인 건 알고 있지. 멘탈이 정신적인 일리스가 질병이란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게 A 자리에 들어갔잖아. Two individuals who have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에 그룹 뮤직 테라피가 주어였어. 동사 이제 나오면 되지. 그게 is effective,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겠지. 이게 효과적이다. 하고 문장 끝났지? 얘들아, 문장이 끝난 다음에 너네 혹시 그거 알아? 접속사 없으면 어떤 형태에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문장이 끝났어. 접속사가 없다면 분사구문 나오지. 분사구문. 뒤에 분사구문 쓰는 경우가 왜냐면 여기서 접속사 생략하고 분사구문 뒤에다 쓰는 거거든. 뒤에 붙는 분사구문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되라 고등학교 때는. 그럼 여기는 다행히 어형 변화 불가야. 너무 감사하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resulting으로 주지 않고 result로 줘. 그럼 너네가 알아서 분사구문 형태 ing로 바꿔 써야 되거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얘는 다행히 그냥 배열처럼 줬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resulting in을 써주면 되지. 분사구문으로서 결과를 낳으면서 향상의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룹 뮤직 테라피가 효과적인 거지. 향상의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알겠지? 됐지? 됐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